2025년 어느 오후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 관광부 청사의 공기는 유난히 팽팽했다. 거대한 스크린의 불빛이 천천히 밝아지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 국민의 염원, 해외 투어의 신화를 쓴 단 하나의 이름.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이름이 스크린을 채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MC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고 찾아온 찰나의 정적을 깨부순 것은 거대한 충격파와도 같은 세 글자였다. 김, 용, 빈.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터져나온 미세한 탄식은 거대한 의심의 전주곡이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경악과 불신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얼굴이 김용빈이라고? 에이, 설마 그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K컬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 그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불신은 기이하리만치 빠르게 설득의 불길로 번져나갔고 설득은 곧 거대한 확신이 되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그날은 단순한 발표일이 아니었다. K컬처의 패러다임을 영원히 바꾸는 혁명의 서막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의 반응은 혼돈 그 자체였다. 왜 하필 김용빈인가? 수많은 기록과 압도적인 팬덤을 자랑하는 거대한 아이콘들을 제치고 어떻게 그가 한국의 얼굴이라는 왕관을 쓸 수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곧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경이로운 여정으로 변모했다. 전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그의 무대를 경험한 이들의 증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역도, 언어도, 관습도 다른 무대들이었지만 평가는 단 하나, 섬광처럼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토록 단순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화려한 수사나 통계 뒤에 숨겨진 국가의 얼굴이 지녀야 할 진정한 힘이었다. 발표 직후 온라인을 가득 메웠던 믿을 수 없다는 첫 반응 뒤에는 그래서 오히려 설득된다는 경이로운 고백이 이어졌다. 이유는 명확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소탈한 일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월적인 존재감. 국악의 장단과 글로벌 팝의 박자를 한 호흡 안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신적인 균형 감각.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시대정신 그 자체였다. 문화부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숫자로 증명되는 기록 너머에 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방식, 즉 태도에 대한 선택이었다. 여기서 트로트가 왜 중요한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다시 등장한다. 김용빈에게 트로트는 낡은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한국어의 리듬 그 자체였다. 가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그 리듬은 심장을 파고들어 국경을 무너뜨린다. 다만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그 리듬을 과시하듯 내세울 때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문턱이 되었다. 하지만 김용빈은 달랐다. 그는 과시하지 않았다. 거대한 강물이 굽이치듯 자연스럽게 리듬을 흘려보내며 날카로운 단어들을 둥글게 감싸 관객의 가슴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그는 노래하는 철학자이자 세계를 향한 노래하는 번역가였다. 낯선 장르의 문턱을 낮추고 장단의 비밀을 전염성 강한 웃음과 깊은 눈맞춤으로 풀어냈다. 그 결과 생경함 대신 포용이, 낯섦 대신 지독한 호감이 남았다. 국가가 100마디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단 한 곡의 노래로 해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외교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 진정성은 이 시대에 가장 과대 포장된 단어일지 모른다. 그러나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과장도 허용되지 않았다. 어제의 공연이 내일의 광고가 되고 내일의 광고 수익이 모레의 자선 무대가 되는 완벽한 선순환. 사람들은 그의 제품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소비했다. 그는 태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였다. 그가 웃으면 차가운 기업의 메시지에 온기가 돌았고 그가 노래의 첫 소절을 떼면 비로소 무생물의 상품이 감정을 갖는 듯했다. 광고업계의 러브콜이 폭주하고 공공 캠페인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신뢰는 결국 반복되는 선택의 총합이라는 말처럼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미 대중과 세계가 보내온 수만 번의 옳고 그른 선택이 쌓여 거대한 성체를 이루고 있었다.
놀랍게도 문화부의 발표 직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해외 팬덤이었다.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프랑스의 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같은 문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대사다. He is everyone's ambassador. 이것은 기획사나 정부가 만들어낸 슬로건이 아니었다. 팬들이 스스로 쓰고 공유한 살아있는 선언문이었다.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무대 아래에서의 순수한 소년미가 공존하는 기적.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성이라 불렀고, 진정성은 번역이 필요 없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들의 댓글에는 거창한 찬사가 아닌 지극히 사적인 기억들이 덧붙었다. 마닐라의 지프니 안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던 그의 영상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던 순간. 파리의 메트로에서 그의 노래에 맞춰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함께 박자를 맞추던 노인. LA 코리아타운 길모퉁이에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폭소를 터뜨렸던 기억. 거대한 전략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이런 사소하고 미세한 진동이었다. 문화는 바로 이 진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국가의 청사진은 그 진동이 번져나갈 경로를 넓혀줄 뿐이었다. 김용빈은 이미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선택은 누군가를 대신한 대체가 아니다. 이것은 K컬처라는 거대한 지도를 넓히는 확장의 선언이다. 하나의 굵은 선으로만 그려지던 지도에 새로운 색이 더해지고 비어있던 공간에 다른 차원의 리듬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명웅이 지켜낸 품격과 기록 위에 김용빈은 또 다른 궤적을 더하며 K컬처의 스펙트럼을 무한대로 넓힌다. 다양성은 곧 저력이며 이 캠페인은 그 저력을 전면에 내세워 세계의 일상에 한국을 습관처럼 심으려 한다. 문화부가 발표한 브리핑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림은 실로 거대했다. 분기별 테마 오리지널 무대, 시민과 동행하는 도시별 리듬 프로젝트, 다국어 버스킹 다이어리, 전 세계 12개 도시의 소리와 풍경을 엮는 리믹스 컬래버레이션까지. 이 거대한 기획들의 중심에는 앞에서 끄는 리더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동반자가 필요했다. 카메라가 돌기 전 스태프에게 먼저 괜찮아요? 라고 묻는 한마디. 무대 뒤에서 관객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작은 펜스로 아이들을 무대 가까이에 앉히는 습관. 그 사소한 디테일들이 바로 오늘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려나갈 미래의 장면들은 이미 너무나 익숙하다. 그가 지나간 모든 무대에 남아있던 숨의 길이와 박수의 온도, 그리고 영상 댓글 최상단에 언제나 달려있던 짧은 한 줄, 고맙습니다. 오늘 문화부가 발표한 이 선택은 누군가의 그림자를 지우는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더하는 위대한 선언이었다. 지도는 넓어졌고 경계는 옅어졌다. 이제 한국의 얼굴이 누구냐는 질문은 어느 도시, 어느 골목에서든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이다. 휴대폰 스피커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의 한 소절, 발끝에서 자연스레 맞춰지는 박자, 낯선 이에게도 단번에 이해되는 미소.